스택은 앞서 보신 두 가지 예제에서 알 수 있듯이 제법 문제를 풀거나 프로그래밍 경시대의 문제를 풀거나 아, 면접 기출 문제들을 풀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많이 스택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Q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문제들을 보면 Q를 필요로 하는 문제는 많지 않은데 반면에 Q는 어떤 서비스를 구현해야 될 때는 의외로 또 많이 사용이 됩니다. Q는 스택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Q는 P4 Q이고요.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서비스가 되는 first come, first serve. 보통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도 먼저 은행에서도 first come, first serve 방식으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프린트 큐도 실제는 P4Q로 만들어져 있겠죠. 우리가 먼저 출력을 요청한 자료가 먼저 출력됩니다. 이 Q는 따라서 어떤 선형 자료 구조에서 들어오는 쪽과 나오는 쪽이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연결 구조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일 연결 구조로 구현하면은 테일이 있는 그런 버전으로 만들어야지 이 모든 걸 푸시백 그리고 팝 프론트를 O1에 할 수 있습니다. 배열로 만들 경우에는 일반적인 배열 기법에서는 양쪽을 다 O1에 제공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순환 배열 방식을 사용해야 돼요. 이중 연결 구조로 만들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테일이 있는 버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Q를 만들 수 있는데 Q는 요 두 개만 효과적이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연결 구조로 구현할 이유는 없을 거고 단일 연결 구조 테일만 갖고 있는 그런 버전으로 필요하면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Q도 중요 연산은 딱 세 가지입니다. 스택은 푸시, 팝, 탑, 픽 이렇게 됐는데 Q에서는 inQ, deQ, pick 또는 add, pull 이런 용어 쓰고 푸시, 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언어에서 제공하는 자료 구조에서 어떤 이름으로 이 연산들이 불러지는지 잘 살펴봐야 될 거고요. C++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DQ 할 때 데이터 자체가 나오지 않고 제거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것을 얻고 제거도 하려면 두 번의 연산을 불러야 합니다. 픽하는 연산을 먼저 불러서 마지막 값을 얻은 다음에 DQ를 불러가지고 실제 제거까지 해야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다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방향과 나가는 방향이 다른 구조가 이제 FIFO Q이고요. 나중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 Q라는 게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우선순위 Q는 선형 자료 구조가 아니라 중간고사 이후에 배울 트리, 이진 탐색 트리라는 걸 사용해서 구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큐 중에 또 특별한 큐가 있는데 그게 이제 DQ라고 하는 것입니다. DQ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덱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덱은 앞뒤로 추가 제거가 모두 O1에 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DQ를 만들고자 하면은 연결 구조로 내부적으로 구현하려면 이중 연결 구조를 사용해야 되겠고 테일을 가진 이중 연결 구조로 구현을 해야 모든 방향에서 O1으로 들어가고 추출이 다 되는 거죠. 단일 연결 구조로 테일을 갖고 있을 때에는 이제 푸시 프런트, 팝 프런트는 O1에 되는데 푸시 백은 집어넣는 거는 O1에 되지만 팝백은 ON에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덱을 만들려면 이중 연결 구조로 테일이 있는 이중 연결 구조로 만들던가 배열로 만들면 순환 배열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로 브라우저 방문 목록을 유지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양쪽으로 어떤 처리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덱에 있으면 그 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여기에 이제 푸시백을 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방문한 것을 되돌아가려 그러면은 여기서 팝백에서 여기에 있는 페이지로 옮겨가면 되겠죠. 또 한 번 하면 여기로 가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유지하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은 이 오래된 것들은 제거해야 될 수 있습니다. 뭐 실제 브라우저 방문 목록이 이런 식으로 동작은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앞에서도 이쪽으로도 집어넣고 빼야 되겠고 이쪽에서도 빼야 되면은 이런 덱이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앞서 그 스택을 C++ 스택을 설명하면서 이 스택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봤더니 DQ라는 SCT DQ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SCT DQ는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중 연결 구조 with tail로 구현하지도 않고 또 배열 순환 배열로도 구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SCDQ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일정한 크기의 벡터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순환 배열 방식을 쓴다 그러면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평균 비용을 O1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공간을 다 쓰면은 2배의 크기의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여기로 데이터를 옮기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d 벡터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stdq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덩치로 확보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 공간을 다 쓰면은 2배 큰 공간을 확보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크기의 공간을 또 하나 확보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형태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공간이 부족했을 때 그 비용이 더 저렴한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2배를 확보하고 복사하는 비용이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그 비용이 안 드는 거예요. 기존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할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얘는 DQ입니다. 덱입니다. 덱이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데이터를 추가하다가 앞에서 빼고 뒤에서 뺄 수 있으니까 결국은 순환 배열 형태가 돼야 돼요. 여전히 여러 개의 배열들을 붙여가지고 쓰는 거지만 결국에는 앞쪽으로도 붙이고 뒤에도 붙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꽉 찼는데 푸시백 하면 이렇게 붙여서 여기에다 데이터를 넣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꽉 찼는데 푸시 프런트라면은 여기다 확보를 해서 여기다 넣는 그런 형태가 돼야지만 모두 O1에 푸시백, 팝백, 푸시 프런트, 팝 프런트를 모두 O1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자료 구조를 만드냐면 요거를 청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된 크기의 청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고정된 크기의 청크들을 공간이 부족하면은 새로 확보를 합니다. 새로 확보를 하는데 이 공간들을 우리가 또 개별적으로 내가 네 번째 데이터를 얻고 싶으면은 요 데이터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늘릴 수 있고 뒤로도 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기에 보시면 헤드와 테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 배열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블럭과 마지막 블럭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 블럭이 처음에는 같은 하나죠. 근데 이렇게 세 개가 늘면 이제 헤드 블럭은 이렇게 가서 여기로 가는 거고 테일 블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요 중간에 있는 또 다른 벡터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런데 이 자체도 순환 배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도 늘어나야 되고 아래로도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중간에는.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요 청크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헤드고 헤드에는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몇 개가 있는지 보려면 또 계산을 해야 되죠. 근데 물론 이거는 계산은 할 수는 있죠. 번거롭지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도 바로바로 갈 수 있고 푸시 프런트, 팝 프런트, 푸시백, 팝백 모두 O1에 할 수 있습니다. 이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데 왜 이렇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지는 한번 고민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덱이라는 거 또는 리스트라는 걸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트를 우리가 원래는 연결 구조는 데이터 하나씩 노드로 해서 연결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배열을 이용한 방식은 연속된 공간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유지하는 방식인데, 요 두 개를 짬뽕한 것이 이런 방식이 되겠죠. 데이터를 추가할 때마다
하나의 공간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청크 단위로 공간을 확보해요. 이처럼 이렇게 작지는 않겠지만 제법 큰 청크들을 확보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고 이들을 연속적으로 순환 배열 방식을 쓰기 위해서 이제 요 중간에 또 다른 벡터 배열을 이용한다. 동적 배열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문제들 중에 Q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제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 실제 응용에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스택과 Q를 잘 이해하는지 보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제들의 경우에는 이제 Q를 사용하긴 하는데, 아까처럼 뭐 가로를 검사한다든지 무슨 어떤 문자열에 있는 식을 평가한다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Q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프 탐색이나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DFS, BFS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강의 후반부에 가서 살펴보긴 할 건데, 이제 이 DFS는 내부적으로 스택을 쓰고 BFS는 내부적으로 Q를 씁니다. 따라서 BFS가 필요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BFS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Q를 쓰는데, BFS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Q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하지만 Q는 프로그래밍 문제보다는 실제 서비스를 구현할 때는 많이 사용됩니다. 프린트 큐를 만든다든지 메시지 큐, 도착한 메시지들을 순서대로 보관해서 처리한다든지,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사용할 스레드들을 순서적으로 유지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다 큐를 만들었습니다. 이 큐들은 다 모두 P4Q이고요. 만약 P4Q가 아니라 우선순위 Q가 필요하면은 또 이제 우리가 배운 이런 선형 자료 구조의 Q가 아니라 이제 강의 후반부에 설명드리는 트리 기반의, 이진 트리 기반의 Q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 중에 933번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93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Number of recent calls. 최근 콜들의 수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recent counter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어떤 타임 프레임이 주어졌을 때, 어떤 시간 간격이 주어졌을 때 최근 그 시간 간격 동안 들어온 요청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recent counter는 init에서 생성을 할 때 이 카운터 값을 0으로 초기화해야 되겠고, 이제 요청이 이 핑이라는 걸 통해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시간이 찍혀서 들어옵니다. 밀리세컨드로 주어지는데, return the number of requests that has happened in the past 3초, 3000 밀리세컨드니까 지난 3초 동안에 발생된 핑 요청수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inclusive range예요. t-3000도 포함이 돼야 되고 t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It is guaranteed. 보장이 된다. that 뭐냐면은 모든 핑들은 strictly larger value of t than the previous call. 지난번 핑이 불렀을 때보다 새롭게 들어오는 t 값은 그 전보다는 큰 값, 같은 값이 안 들어오고 무조건 큰 값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들어온 핑들을, 들어온 그 시간 t들을 Q에 집어넣으면은, 그 Q에는 모든 그 순서대로 들어가 있겠죠. 핑이, 요청이 들어온 순서대로 들어있는데, 그 들어있는 것들 중에 그 t-3000, 3초가 지나간 것들은 빼고, 나머지들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그걸 해야 되나? DQ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Q를 init 하면은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핑이 들어오면은 Q에 append t를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ile 앞에 있는 거 Q0에 맨 앞에 있는 거가 t-3000보다 작으면, 같은 것도 포함되죠. 작으면은 뽑아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Q에 남아있는 것들은 3초 전에 발생된 그 핑들, 요청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뭘 반환하면 되냐면 Q의 길이를 반환해 주면 됩니다. 문제없이 잘 똑같은 결과를 주고 있습니다. 61%.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덱을 써서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똑같은데 저랑 차이가 없죠. 그렇죠? 이제 각 언어에서 제공하는 스택, 큐, 덱, 자료 구조를 살펴보고 이번 챕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C++는 이제 std stack이라는 걸 가지고 스택 자료 구조를 제공하고 있고요. push, pop, 또 pop, size 이런 연산자들을 활용하시면 메소드들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Q는 똑같이 push, pop 그리고 front를 씁니다. 픽이 아니라 fron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덱은 C++의 덱은 pushback, pushfront 그리고 frontback 이게 픽에 해당되죠. 픽프런트, 픽백에 해당되겠고 popback, popfront 이렇게 있고 요 stdDQ는 조금 그 다른 자료 구조들과 달리 매우 특이한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바는 이제 자바도 스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add, pop, pick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자들이 되게 다르죠. 그런데 이 자바에서는 팝을 하면은 그 위치에 있는 애를 삭제를 하고 값도 줍니다. 그 반면에 C++는 팝은 void 함수예요. 그래서
내가 빼면서 동시에 값을 얻고 싶으면 두 번, 팝 두 번을 불러야 되는데 자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바에는 이제 array DQ가 있습니다. array DQ면 아마 내부적으로 순환 배열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순환 배열로 만들었을 거고요. Q를 그냥 쓰고 싶으면은 array DQ를 받는데 Q로 받아서 add, pull, pick 요 세 가지 연산자를 사용하면 되겠고, Q가 아니라 P4Q가 아니라 덱으로 만약 활용하고 싶으면은 이제 array DQ로 받아야지만 이제 앞에서 추가, 뒤에서 추가하는 연산자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에는 그런 연산자들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덱으로 활용하고 싶으면은 리모컨을 Q가 아니라 array 덱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파이썬은 자체적으로 라이브러리에 이제 요건 있죠. DQ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택이나 Q는 그냥 파이썬에 포함된 리스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리스트를 써도 append, pop을 이용해서 스택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array 스택 기반이 되는 거죠. pushback, popback 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냥 Q를 리스트에 요걸 이용하게 되면은 요거는 pop0는 이제 O1이 아니에요. 그래서 Q를 쓰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제가 썼던 덱을 요 collections에 있는 덱을 쓰시면 되겠고, 실제 얘는 덱이니까 덱이 필요할 때도 얘를 쓰고 Q가 필요할 때도 얘를 쓰면 돼요. 그리고 요 별도 Q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얘네들은 다중 스레드에 대한 지원을 해요. 그래서 다중 스레드를 사용할 것이 아니면 요 DQ를 쓰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걸로 스택, Q 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